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미국 긴급 발표, 전문가 예상 몽땅 틀렸다. 미국의 각종 보고서들이 미국발 경제 침체 및 위기 징조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채권, 달러 등 자산 거품 최대, 나스닥 연 3회 3% 이상 폭락, 장단기 금리 역전, 금리 인상 후에 급격한 금리 인하, 달러와 금의 강세, 위험 요인 동시 폭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와 복합 악재 등으로 피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며 아래 공포, 중국 위기, 중동 전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 위기까지 거론 중입니다. 서울 갭 투자 시 지역 평형 연차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타민과 입질 시작합니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미국 긴급 발표, 전문가 예상 몽땅 틀렸다. 미국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이 꽃게처럼 걸어가고 있네요. 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병에 걸리는 어떤 모습입니다. 지도가 딱 볼까요? 자, 미국발 경제위기 징조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경제위기가 뭐 터진다 이걸 떠나서 경제 침체, 경제 위기처럼 안 좋아질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금 찜찜합니다. 자, 미국 자산 거품이 최대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 원인은 거품이 끼니까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미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 우리나라를 뺀 글로벌 주식들 지금 거품이 왕창 졌어요. 그러니 힘아대기 없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12% 폭락하는 거죠. 어떻게 주가가 8%, 12% 그것도 그 나라의 지수가 종목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식이 탄생한 역사상 최대 폭락이라고 하잖아요. 단일 이번에 최대 폭락 나왔었잖아요. 그럼 미국 자산 거품이 최대치기 때문에 지금 막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달러도 지금 너무나 거품이 많아요. 채권도 많아요. 미국 채권, 즉 미국과 관련된 건 다 거품이 커요. 한마디로 무너지면 미국 망합니다. 나스닥 연 3회 지금 벌써 올해 와서 3번에 걸쳐서 3% 이상 폭락을 가져왔어요. 2%대는 말할 수 없이 많았고 경제위기 사전 징조죠.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 여러분들 10년물, 2년물 이 국채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이거 위기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후 인하. 지금 항상 경제위기 터질 때 보면 금리 쭉 올렸다가 급작스럽게 긴축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뚝 인하를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이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금 강세. 여러분들 달러라도 차라리 강세를 안 띄면 좋은데 이 달러가 강세되면 신흥국을 비롯해서 일부 선진국가들이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달러 거품이 심해가지고 달러를 얼마나 찍어낸 줄 아세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찍어낸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근데 달러 강세보다 지금 그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데도 달러가 강세야. 더 세. 휴지 조각처럼 약세가 돼야 하는데. 이러니 달러를 못 믿겠다 해서 금이 같이 뛰는 거예요. 금이 뛴다는 것은 달러가 형편없다는 뜻이 거꾸로 말하면 금이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달러가 제 역할을 했어야죠. 위험 요인 동시 폭발. 지금 거품 심하죠. 지금 말했듯이 전쟁이 일어나죠. 중국발 문제에다가 경기 침체. 여기 보시면 미국 긴급 발표. 뉴욕 증시 2년 만에 최대 폭락. 한마디로 경기 침체 공포. 그렇죠. 얼마 전에 최대 폭락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는 안 일어날까요?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을 보면 눈치를 보고 있고 거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미국 긴급 발표, 경기 침체, 복합 악재. 그럼 근본 원인은 뭐냐? 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제조업 지수가 46.8로 50%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미국 실업률이 7월 달에 4.3, 4년 만에 최고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냥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니케이 지수는 거의 12%까지 폭락. 거품이 심하니까 많이 빠지는 거죠. 나스닥 마이너스 3.43%. 그 다음에 S&P 500 보면 3.0까지 떨어졌었고 아시아 증시는 거의 그때 8에서 10. 또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올 수가 있다고. 복합 악재, 미국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지표 부진. 자, 빅테크 실적 실망.
그렇죠. 계속 지금 반도체 AI는 거품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적 불안, 슈퍼 엔저 종료. 그렇죠. 지금 금리 인상까지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엔화가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끊이질 않고 있고, 근본 원인 미국, 유럽, 일본, 대만, 한마디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주식이 미친 듯이 거품이 심하다. 두 번째, 금리 인하 타이밍도 조금 늦었다. 부작용이 팽배한데, 그러니 9월 달에 비컷 하겠다는 말이 나오죠. 위험자산 회피, 주식, 부동산, 달러, 암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건 다 위험자산이에요. 주식, 부동산. 달러도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돈에 비하니까 이제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암호화폐도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면 미국 경제 침체가 심각해요. 9월부터 미국 금리 인하하는데 인하폭도 상향 조정한다고 하잖아요. 자, 비컷 침체가 확산될 우려도 있고, 자, 그러한 영향. 먼저 미국 9월 금리 비컷, 근데 이게 0.5%를 내리는 게 비컷이라고 하는데 스몰컷 가능성도 있어요. 0.25%. 처음에 주가가 막 12% 추락을 했을 때는 무조건 비컷 할 것처럼 말하더니 다시 또 말 바꿔서 반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 경제위기 터지면, 자, 파월 때문에, 자, 연준, 자, 파월 때문에 아마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금리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거죠. 다시 또 회복한다고, 자, 비컷 안 하겠다는 식으로 또 말하고 있잖아요. 투자은행 보고서 25년에 인하를 약 3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9월부터 3회. 대충 인하 폭은 0.75에서 1% 사이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하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비컷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금리 인하 폭, 경제 침체와 주가 변동, 즉 이번 같은 경제 침체 지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막 폭락하거나 갑자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비컷을 몇 차례 하느냐, 이게 결정되겠죠. 침체. 자, 미국 글로벌 연착륙보다 하향 전망. 그렇죠. 지금 침체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JP 모건 경기 침체 확률이, 자, 25%밖에 안 됐는데 35%로 상향했어요. 와, 그러면 물론 경제 회복될 확률이 65%인데 침체 확률이 35,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일단 주식 팔고 관망하고 있어요. 자, 영향 요인, 경제 침체. 자, 미국 성장률이 너무 낮고, 제조업, 실업률,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화랑이다 난리였었는데, 주가도 불안정해요. 미국과 전 세계 주가가 거품이 많은 데다가 막 너무 변동폭이 커요. 해외 요건, 여기에다가 중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 경제 위기까지 덮치고 있죠. 자, 이제 보시면 미국 자산 거품 긴급 발표. 정말 닷컴버블 분기 생각날 정도로 자산 거품이 아주 심각을 합니다. 자, 주식 버블 붕괴, 집값 버블 붕괴, 달러, 아까 제가 이거 집어냈죠. 하나 더 뽑는다면 채권, 미국의 채권도 거품이 아주 심해요. 지금 거품 낀 것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자, 주식 버블 붕괴, 차라리 우리나라 거 하시라고요. 자, 미국 주식 거품 실적 부진, 주가는 최고가예요. 반도체 AI 매도,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적도 있죠. 그리고 집값 버블 붕괴, 미국 집값 지금 신고가 찍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주택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거래량도 적어서 최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2021년 최고가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는 2021년에 10억이었다면 지금 서울은 한 8억 5천, 기타 등등은 한 8억 또는 7억 5천, 이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은 21년에 10억이었다면 지금 11억이나 12억이에요. 물론
그 나라하고 이제 국민소득을 같이 비교해야겠죠. 매물도 부족합니다. 집값 거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4월뿐만 아니에요. 5월, 6월까지. 자, S&P 케이스 실러 가격이라고 있는데 6.3. 특히 4월 달에 많이 뛰었고 그 이후로도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우리나라 뛴 것은 뛴 것도 아니네요. 6.3%씩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달러 버블 붕괴. 달러도 지금 너무 심각해요. 달러 거품 실적 없는 미국은 이 금융 강국이라는 미명하에 달러 거품이 심해요. 미국 부채, 달러 과잉 생산, 부채 팽창. 달러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자꾸 암호화폐 사는 거고요. 자, 그 달러를 대체하고자 금이 폭등하는 거예요. 금이 지금 보통 뛴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거는 가장 큰 원인이 달러 거품입니다. 달러 거품은 다른 말로 미국의 거품이에요. 미국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이 뛰는 거예요. 자, 이제 세계 3대 동시 폭발. 세계 경제 덮친 아래 공포, 중동 불안. 우리는 대응 이상이 없냐? 3대 위기 동시 폭발하고 있는데, 자, 먼저 아래 공포, 미국발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금리 인하 타이밍 실기. 그렇죠. 지금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연속 빅스텝 0.50씩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됐어요. 자, 미국발 거품 5가지 적이 있습니다. 5대 적. 미국 거품의 5대 적.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미국 채권, 미국 달러, 미국 암호화폐예요. 자, 중국 위기입니다. 성장률 4.7%, 제조업 49.4. 중국은 원래 6%에서 노래하는데 4.7이 뭡니까? 제조업도 지금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미국처럼. 실업률 5.0 상당히 높죠. 청년 실업률 20%가 넘어가요. 경기 침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습니다. 성장 원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부동산 개발회사 부도 역시, 자, 그 많은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 완커 이런 데들, 뭐 비구이유한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하면서 바로 이게 합작이 되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 이쪽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이 전쟁. 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란이 지금 보복전쟁인데 지금 끝나질 않았어요.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웬 떡이냐 그럴 거예요. 아마 푸틴은 어우 그래 이제 우리 관심이 줄어들겠구나 이때다 하고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하겠죠. 우크라이나는 또 서방의 그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아예 그냥 러시아의 타격을 가하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지금 재래식 무기로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대단해요. 세계에서 뭐 현문에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대단한데 그 무서우니까 우리나라 화약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종 살상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반입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고한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는 맞짱 뜨려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대만, 한국, 북한. 즉 지금은 전쟁이 너무 동시다발적.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는 핵을 빨리 보유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자, 이미 핵이 터져버리면 여러분들 같으면 뉴욕에 핵 쏜다고 하면 우리나라 도와줄 것 같아요? 아예 안 도와줘요. 절대로. 저는 미국 좋아해요.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우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에요. 역시 3가지 위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 자, 미국 거품자산, 안전자산의 투자. 자, 미 사실상 파산. 비트코인 금에 왜 투자하느냐? 나왔네요. 아예 그냥 답이 나왔잖아요. 미국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달러 대처로 비트코인, 달러 대처로 금. 자산 거품 폭발하고요. 미국 연방 부채가 심각하고요. 안전자산이 자, 주식 거품, 다우 나스닥. 자꾸 그러니까 거품이 있으니까 붕괴되는 거예요. 한 번씩. 채권 거품. 미국 국채 신고가를 찍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요즘 또 급격하게 내려갔잖아요.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 지금 주택지수는 최고치를 찍고 있죠. 자, 미국 연방부채, 연방정부 부채가 34조 달러. 이거요, 여러분들. 계속 뭐 1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기축고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해요. 상업용 부동산 공실 20%에 고점 대비 70% 폭락. 지금 미국이 집값만 뛰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재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제 때문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은행 위기, 골드만삭스 등 채권 매각.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으로 금융위기 터지면 일본 짱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금융위기 터지면 어게인 2007년이 되는 거겠죠. 자, 안전 자산 급등, 금, 주식, 부동산. 여러분들 금이 왜 뜁니까? 주식, 부동산 이런 위험 자산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거품이 심하니까 금이 뛰는 거예요. 비트코인, 달러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금하고 비트코인 대처 이런 것들이 뛰는 거고, 원자재, 자, 위험자산 분기 후에 안전자산이 급등,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물가도 뛰는 거고. 자, 이거 서울 금액대별 투자 지역을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여러분들, 이 돈 갖고 있으면 어디를 내가 투자해야 합니까? 전세 끼고 투자할 때 금액 좀 알려주세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2, 3억대, 4, 5억대, 6, 7억대, 8, 9억대, 10에서 15억, 16에서 25. 이게 뭐냐? 이거 전세 끼고 투자할 때 내 투자 금액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전세 꼈을 때 2, 3억으로 만약 투자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한 6, 7억 되겠죠. 그죠? 자, 2, 3억으로 투자할 곳. 1번,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 한마디로 서울 외곽에 20년 정도 된 구축 25평.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얼마 갖고? 2, 3억 갖고. 두 번째는 강남 서초. 진짜 좋은 데네요. 성동, 광진, 한강변, 강남 3구의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내 일종이죠. 2에서 5억대. 그래서 속도가 빠른 모아타운은 아주 좋아요.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아타운도 선별 잘하면요 대박칩니다. 자, 이제 4에서 5억대.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 아까 했던 외곽이네요. 이번에는 4, 5억대는 20년 4, 5억대는 그냥 신축이에요. 신축. 20년 된 구축이 아니라 신축 25평. 그리고 구축은 34평까지도 넘볼 수가 있다. 서울 외곽에. 아까는 구축이었죠. 이번에 신축. 4, 5억대 잡을 수 있다. 이번엔 6, 7억대. 그럼 4, 5억대에서 더 좋은 데는 못 잡나요? 여기 있네요. 서대문, 동대문, 양천, 강서, 중구, 종로, 성북, 관악. 여기는 어떤 데시냐? 이 정도는요.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중간. 구축 25평. 일부 신축 25평. 일부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가셨죠? 중간 정도 되는 구. 6, 7억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서대문, 동대문, 여기가 중간 정도 가는 구에, 자, 신축 34평, 신축 20평대는 당연하고 신축 34평까지, 일부는 대형까지 잡을 수 있어요. 6, 7억이면. 그리고 송파, 용산, 성도 아주 핵심적이네요. 강남 3구하고 마용성광 등 한강라인. 얘들은 6, 7억 있어봤자 구축 또는 일부 신축 25평. 아주 안 좋은 것들은 구축 34평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번에 8, 9억 갖고 잡을 수 있는 거. 강남 3구하고 역시 한강 라인인데 신축 34평은 최소 8억에서 9억이 있어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축은 대형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왜냐? 15억에서 20억에 포준돼 있어요. 30평대가. 자, 10에서 15억까지 갖고 있는 거 마침내 강남입니다. 강남 수초 대부분의 구축 25에서 30평대는 10에서 15억. 대략 한 20에서 30억 사이죠. 신축 25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지 좋은 곳들의 30평대 신축은 불가능. 일부 신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촌, 한남, 옥수, 잠실, 신천, 여의도, 자양, 목동 여기에 25에 34평 구축 신축도 잡을 수가 있는 게 약 15억까지로. 그러면 16억부터 25억은 여기 보세요. 반포, 잠원, 청담, 삼성, 한남, 성수. 즉 입지가 좋은 것들의 신구축 16억에서 25억은 있어야 돼요. 25평에서 30평대까지 신축 구축 다. 그리고 압구정은 30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급지 아무튼 신중해야겠죠. 지금 은행이 자꾸 이렇게 맥없이 분기되고 있는데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의 양날의 검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와 후유증이 각각 집값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감사합니다.